오늘 이 시간에 그 5월 시장 대비해서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중소형주 투자 전략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리딩 투자증권 유성만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에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또 이렇게 전문가 모시게 되니까 우리 또 스몰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보고요. 이 종목 전략에 앞서서 좀 시황 진단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뭐 4월 장중에 뭐 사상 최고치를 뭐 코스닥, 코스피 뭐 찍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좀 박스권 안에서 지금 아직은 있는 것 같은데 5월에는 좀 이렇게 새로운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다 아시겠지만 5월 달에 이제 공매도가 유례 없는 공매도 이제 좀 제한이 있었다가 다시 이제 된다고 하니까 시작되기 전부터 어느 정도 좀 매도세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공매도 재개되기 전까지는 좀 매수를 자제하자 그런 움직임도 있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코스닥 좀 전반적인 증시가 부진했는데 역시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전반적인 시장에 이제 체질이 변할 게 이제 앞으로의 시제는 좀 이제 올해 한 5월부터 해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주의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좀 이제 작년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는 흔히 말한 유동성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주가가 좀 좀 이렇게 좀 원래 좀 본연의 가치 정작 그 EPS 실적 성장보다도 훨씬 더 오버슈팅한 게 많았는데 이제는 좀 이제 과연 실적 대비해서 지나치게 과하게 올랐던 주들은 좀 조정을 받고 그에 대비 실적 성장 대비 앞으로 그 주가가 좀 생각보다 부진했던 종목들, 덜 올랐던 종목들이 앞으로는 좀 더 흐름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투자자분들께서 좀 이렇게 앞으로 투자하실 때는 작년과 이제 올해 초까지는 좀 그냥 흔히 말하는 모멘텀 붙은 흔히 말하는 뭐 차트 보고 수급 다 몰리는 그쪽 가면은 너도 나도 수익을 받는데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좀 기업들 이제 앞으로 이제 2분기부터 해서 하반기 내년까지 실적 성장이 가시화되는 그런 좀 종목과 산업군을 잘 골라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펀더멘털 부분이 조금 더 시장에 많이 적용이 될 거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뭐 이게 최근까지는 어쨌든 이제 업종별로 뭐 또 이슈별로 이렇게 순환매가 정말 이렇게 영리할 정도로 돌아가면서 쫙 나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은 다 이제 가격대가 올라와 있고 이 5월부터 이제 이 어떤 업종이나 이슈 물론 이제 펀더멘털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렇게 좀 어떤 부분에서 뭐 이렇게 좀 유망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겠다 하면은 뭐 그런 부분에서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당장 현재는요. 가장 현재 지금 산업 섹터가 좋은 거는 조선 쪽입니다. 뭐 대형주는 뭐 대우조선해양부터 해서 그 관련된 뭐 HSD 엔진, 과거 두산 엔진이죠. 이런 쪽이 일단 당장 업황이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백신 보급률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되면 그동안 또 코로나 때문에 좀 억눌려 있던 업종들 뭐 여행이나 카지노나 뭐 항공이나 특히 뭐 유통 있지 않습니까? 뭐 백화점주나 이런 쪽들이 지금 오늘도 보면은 이쪽이 최근에 수급도 몰리고 시장에서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요 두 업종과 관련된 테마, 흔히 말한 그 컨택주죠. 그런 쪽 좀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또 보면 저는 미들 스몰캡이니까 꼭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제가 직접 탐방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실적 성장이 이렇게 가시화되고 실제적으로 산업도 성장 모멘텀이 있는 그런 쪽 위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실 이제 유망주로 두 종목을 꼽아 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두 종목은 특별히 이제 딱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직접 기업 탐방을 해 보시고 쭉 돌아보시고 나서 이 두 회사가 좋아 보인다 해서 가져오신 걸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복귀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번 주에 제가 회사를 다녀와 보고 나서 괜찮은 종목 두 개를 제가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MBT라는 종목입니다. 회사 이름으로는 딱 안 와닿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리 왜 그
이렇게 핸드폰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캐시 슬라이드라고 해서 잠금하면 탁 이렇게 돌리면 대신 맞습니다. 거기서 막 포인트 주는 맞습니다. 그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MBT라는 회사가 캐시 슬라이드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흔히 정확히 말하자면은 모바일 포인트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진 회사입니다. 또 이게 일종의 그 대형사들이 또 진입하기엔 좀 작고 또 신규 업체들이 진입하기에 일종의 그 기술력이나 아니면 업계 레코드가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나름의 진입 장벽이 있는 니치 마켓이거든요. 그래서 이 MBT라는 회사가 일단 성장 모멘텀이 기존의 일단 B2C 대상의 캐시 슬라이드 일단 꾸준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B2B 쪽에서 일단 상당히 큽니다. 대표적인 게 네이버 관련된 그룹사에서 네이버 페이, 네이버 웹툰 등등 해서 이쪽 관련된 거 있고 또 여러분이 이제 제가 뭐 요건 좀 회사 기밀이라 말씀드리긴 없지만 흔히 말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뭐 모바일 금융 앱이나 뭐 이런 인터넷 대표적인 플랫폼 그런 데서도 이쪽 MBT에다가 지금 상당히 B2B 계약이 체결돼서 꾸준한 가입자 증가로 인한 수익 증가가 일단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업체가 이제 모바일 포인트를 이제 플랫폼상에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지금 플랫폼상에서 이커머스 뭐 전부 다 플랫폼상에서 일어나고 또 컨텐츠도 플랫폼상에서 보는 것이고 또 조금 아까 말씀 주신 이제 금융 거래라는 것도 전부 플랫폼 상에서 이루어지니까 다양한 업종에 사실은 B2B 차원에서 다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쪽이 여기가 가장 이제 그 B2B 기업체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광고 노출도도 높고 또 고객들을 잘 끌어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흔히 말하는 대부분의 대표 기업들이 지금 현재 여기 그 MBT 측과 지금 협상을 해서 가입자 수가 이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가입자 증가로 인한 실적 증가 등등이 일단 기대되고 또 여기가 신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모바일 포인트 여기가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쇼핑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자기가 요걸로 이제 모은 그 이제 포인트를 자기네가 직접 만든 플랫폼상에서 쇼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여기도 조만간 이제 자체적인 이제 뭐 PB 상품도 조만간 뭐 M&A나 그런 걸 통해서 확보를 할 거고요. 그런 걸 해서 이 그 MBT 가입에 가입된 고객들이 모바일 포인트를 가지고 그 상품을 직접 구매하면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신규 비즈니스를 이제 거의 런칭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그 캐시 슬라이드 관련된 B2C, B2B에다가 거기다가 모바일 포인트 쇼핑 비즈니스까지 붙게 되면은 일단 올해부터 해서 실적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둘 다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성장하고 또 이게 해외로도 진출합니다. 북미나 일본 쪽으로도 일단 이 비즈니스가 진출하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 진출 모멘텀도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도 계속 성장하고 업계 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상장하고 나서 그 주가 차트 보시면은 좀 당분간 조정을 받았어요. 그게 일종의 그렇더라고요. 상장하고 나면은 그 보호예수 물량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 그것도 다 거의 대부분이 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보면은 더 이상 오버행 이슈도 없고 차트상으로 봐도 여기서 딱히 더 크게 하락할 만한 이슈도 없기 때문에 MBT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들 입장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은 제법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체 이제 포인트로 자체 플랫폼에서 뭐 이렇게 물건을 좀 사고 이렇게 쇼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는데 이제 퍼뜩 생각나는 게 예전에 이제 신용카드 열심히 쓰면 포인트. 그 마일리지 가지고 뭐 다른 제휴업체에서 쓸 수도 있지만 또 자기네가 이렇게 그걸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거기서 뭐 여행도 뭐 비행기표도 사고 물건들도 사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쪽인 것 같네요. 얘가 거기에다가 여긴 이제 자체 PB 상품을 런칭해서 자기 상품까지 넣어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게 단순하게 유통이 아니라 이런 제조와 판매에 따른 그 마진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상당히 조금 괜찮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얼핏 드는 생각은 이제 저는 이런 쪽을 잘 이렇게 뭐 포인트 드려요 한다고 해서 이렇게 딱딱딱 뭐 깔고 사용하고를 좀 잘 안 하는 사람이긴 한데 사실 요즘 뭐 이렇게 뭐 주부님들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은 굉장히 이 포인트 쌓는 거에 열중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조금씩 쌓는 게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꽤 큰 규모로 쌓일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저거 알아보니까 주 고객층이 20, 30, 40대 특히 여성분들이 많다고요. 역시나 아시겠지만 쇼핑은 여성분들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게
포인트도 있지만 특히 예를 들면 뭐 광고를 일정 이상 보면은 포인트가 나오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소비자를 유인하는 그런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애도 상당히 좀 이 그 캐시 슬라이드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포인트 쇼핑 비즈니스가 네. 또 업계에 있어서 좀 상당히 신선하고 실제로 수익화되기에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동안에 당연히 각각의 그 플랫폼에서 포인트를 자기들이 알아서 주는 줄 알았는데 이 사이에 또 이렇게 끼어 있는 비즈니스가 있었네요. 그러면 이 MBT 관련해서 이렇게 매매 전략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오버행 이슈도 상당 부분 해결됐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전혀 부담이 없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라도 전혀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매수하시거나 그런데 전혀 부담이 없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사서 점점 더 비중을 늘려나가기에 전혀 부담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매수해서 보유하는 전략이 지금 시점에서 특히나 좀 이렇게 좋아 보인다 말씀 주셨고요. 그러면 두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은요 캠트로닉스입니다. 캠트로닉스. 예, 이건 상당히 좀 업력이 긴데요. 그리고 여기가 사업부가 한 5개 정도 됩니다. 뭐 이제 화학도 있고요, 전자제품 관련된 사업부, 뭐 화학 제품, 케미칼 거기다가 디스플레이 그리고 무선 충전, 와이파이, 자율주행 등 있는데 일단 현재 가장 큰 모멘텀이 되는 사업부는 일단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한때 그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차 이슈가 제일 컸는데 앞으로 자동차는 이제 전기차도 있지만 특히 자율주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열리는데 그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기술, 핵심적인 기술이 V2X 통신 관련된 기술인데요. 최근에 이제 캠트로닉스가 모 대기업의 와이파이 사업부를 인수해서 이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핵심 역량을 일단 집중하고 있고 제가 직접 탐방을 가봤는데도 그쪽 관련된 R&D 인력을 상당 부분 많이 채용해서 업계 내에서도 대기업 관련된 비즈니스도 그렇고 정부 지자체 관련된 이런 그 수주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이쪽 V2X 관련돼서는 대표적인 기술력과 이런 레코드를 가진 회사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자동차 관련된 자율주행이 점점 본격화될수록 이 캠트로닉스의 자율주행 사업부 관련된 실적이 점점 더 이렇게 두각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업력이 오래된 회사고 맨 처음에는 이제 뭔가 케미칼 쪽에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 영역을 굉장히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다양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연관성이 전부 있게 이렇게 뭐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 어떻게 뭐 투자 포인트를 지금 말씀 주신 자율주행 쪽 말고 뭐 추가적으로 말씀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또 하나는요. 무선 충전 관련된 건데 우리도 보면 휴대폰 보면 지금이야 대부분 이 유선을 통해서 꽂아서 충전하지만 일부 이제 지금 무선 충전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무선 충전 이게 올해도 갈수록 그렇지만 내년 내후년 갈수록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특히 이제 뭐 휴대폰 제조사의 플래그십부터는 일부 모델을요 아예 유선 충전하는 그 홀을 아예 없애요. 즉 그 말인즉슨 이제 앞으로 대부분의 스마트폰 회사들이 점점 아예 유선 충전 자체를 없애고 무선 충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주변에서도 지금이야 우리가 무선 충전 기계를 구입해야 되지만 이제는 카페에 가건 어디 뭐 버스에 가건 뭐 어디 도서관에 가건 각 사무실이나 공공기관마다 무선 충전기에 대한 그 비치가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핵심 코일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세트가 그 생산을 여기 캠트로닉스 하기 때문에 이 무선 충전 비즈니스는 당장 올해보다도 내년, 내후년, 3, 4년 뒤로 갈수록 점점 이 비즈니스가 급격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무선 충전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주변에 본격적으로 보이게 되면은 또한 무선 충전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 보는 게 바로 여기 캠트로닉스입니다. 아니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우리 지금 생활에 뭐 이어폰 뭐 하다못해 뭐 저거 있잖아요 프린터기 뭐 그 모든 게 진짜 무선으로 이루어지는데 의외로 이 지금 핸드폰 충전기는 전부 우리가 집에 가서 꽂아놓고 그렇게 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한번 이게 또 무선의 세계로 넘어가면 이 생활 습관이 절대 이 유선으로 못 가겠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궁금하긴 하네요. 이렇게 이거는 전기인데 어떻게 무선이 가능할까?
신기하네요. 예, 근데 제가 그 막 기술적인 부분을 네.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더 하는 게 지금이야 우리가 무선 충전기를 사서 책상 앞에 놔야 되는데 이제는 예를 들면 좀 시간이 지나면 이런 책상 위에도 무선 충전 기능이 자동으로 있어서 제가 휴대폰을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고 뭐 지금 이렇게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일부 차량 보면은 무선 충전 기능이 있는 그렇죠. 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이제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무선 충전이 일상화되게 되면 무선 충전 인프라를 다 온 곳곳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가장 큰 수혜 받는 게 바로 이 뭐죠? 회사입니다.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캠트로닉스는 이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예, 그래서 일단 캠트로닉스 차트를 보시면요, 작년에 일단은 그 씬 글라스 있죠, 울트라 씬 글라스 관련해서 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쪽 관련해서 작년에 모멘텀이 있다가 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런 횡보를 보이고 있을 뿐이지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사업부 관련된 모멘텀이 있으면 주가는 재상승, 2차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또 기타 사업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화학 사업부도 보면은 중간에 밴더를 통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에 다 납품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전제품 관련된 부품 부분도 점점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는 모든 전 사업부가 다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일단 실적 자체도 전년 대비 올해, 내년, 내후년 다 성장하는 그런 좋은 이런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가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했던 사업부가 또 실적이 늘어났는데 올해는부터는 자율주행 사업부, 내년부터는 특히 무선 충전 사업부 이쪽이 다 모든 게 되면은 특히 실적이 좀 매우 가파르게 성장함에 따라서 이 캠트로닉스는 단기간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모멘텀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직접 발로 뛰셔서 저희 소개해 주신 두 종목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종종 나오셔서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